예. 아직 그 항명죄 재판받고 계신가요? 예, 아직 재판받고 있고 다음 주에 9차 공판입니다. 아,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그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예. 지금도 그럼 홀로 뭐 사무실인가요? 그 홀로 계시면서 지금 뭐 예컨대 인터넷도 차단된 곳에서 앉아 계십니까? 예, 그 저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국방부에서 풀어주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작년 8월 2일 날 보직 해임돼서 격리된 사무실에서 현재까지 계속 1년 넘게 그렇습니다. 홀로 계시면서 지금 공수처 수사 사부가 박정훈 대령의 고발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순직 해병 외압에 대한 수사. 근데 그 수사사부 이대환 부장이 아마 27일자로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8월 달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임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오늘? 그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이대화 부장검사도 계속 연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그럼 그 부분이 순직해병 수사외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뭐 좀 통지를 받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수처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거나 고지받은 사실 없고 저도 방금 이제 이대한 부장검사나 차정현 부장검사가 재계약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 오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을 몰랐었고 그래서 이것은 공수처에 대한 또 다른 수사 외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지도 1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는 제가 3차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분위기나 이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특히 사부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량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수사 내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최혜병 사건뿐만 아니고 다른 정말 중요한 사건들도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검사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정부나 여당에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실체 진실을 잘 밝힐 것이다. 그러니 특검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그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연임에 대해서 이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재갈하는 모습 자체도 상당히 수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압력을 주거나 힘들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뉴스에 보니까 예산도 내년에 지금 17%나 공수처의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은 실체 진실에 대한 발견에 대한 실체 진실을 규명해서 정확하게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지금 아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재판 지금 군사법원에서 변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실 조회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새로 드러난 사실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수사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어떤 진술조서나 피신조서 그리고 포렌식 결과물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 명령을 군사법원에 신청했고 군사법원에서 제출 명령을 공수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회신 자료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제출 명령이라는 것은 법에도 써 있지만 압수 대상물을 지정해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조회 같은 그런 것과 달리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뭐 제출을 안 해주는 이유를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처장님 나와 계신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제가 일단 군사법원에서 제출 명령을 했으면 받았습니다. 법원의 명령이라 준엄하게 생각을 여겼지만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좀 방해되는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요청에 좀 응하지 못한 점을 좀 양해 바라고 대신 오늘 또 연임 소식도 우리 여당 간사님께 전해주셨는데 저희 그 최혜병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정의로운 해병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로서도 검찰 조직이 정말 정의로운 조직이라는 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진짜 참담합니다. 1년 동안 특검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특검 했으면 작년에 다 끝났을 일입니다. 제발 이제 특검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외압 관계자들이 자기는 안 했다고 다 얘기를 하고 사건을 덮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야 될 군인이, 공무원인 군인이 거짓말을 하고 7070 누군지도 말을 못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군 기강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7070 그게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누가 그 내용을 밝히라고 합니까? 누가 전화했는지만 밝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얘기를 못합니다. 누가 전화한 겁니까 대체? 오늘 공수처장님께도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군사 재판에서 공수처 수사 자료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게 공개될까봐 혹시 수사에 방해를 받는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러면 재판부하고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가갖고 그럼 열람이라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간접적으로라도 저희가 그 수사 자료를 보고 진실을 발견하고 이 항명 사건의 진실을 재판부가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최상병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되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해서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나 각자의 신념 대신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밝혀진 진실을 중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의 작전 중 희생을 정치적 주장의 도구로 삼는 일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군인이 국토 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신성한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많은 대정부 질의, 그 다음에 국회 국방위 상임위 질의, 그 다음에 두 번의 청문회, 그리고 두 번의 법사위 증인, 또 군사법원 증인으로서 수많은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첩 보류 주시는 순수하게 국방부 장관의 판단과 결심에 의한 것이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 처리와 관련된 지침이나 지시가 없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사단장 구명 로비 전혀 근거 없다. 저한테 전달된 것 하나도 없다. 이런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는 1년하고도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는 우리 군이 정말 위협 대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분명히 그 압박과 회유를 받았고 그 압박은 여러 가지 별건의 수사를 포함한 다양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사건에 관련됐던 김성태 씨를 비롯한 관련인들의 허위 증언을 통해 가지고 저를 더 많은 징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고 회유도 받았습니다. 그 회유는 제가 검찰에 협력하면 바로 석방시켜주겠다는 회유였습니다. 그 압박과 회유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 있도록 제가 검찰에 협조해서 허위 진술을 하면 그렇게 저를 석방시켜 주겠다 그랬고,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별건 수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검찰의 그 혐의를 기소해서 저를 오랫도록 징역을 살리겠다 이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 스타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예. 곽규택 의원님께서 리호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공식적인 업무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곽규택 의원님 말씀처럼 리호남은 사실상 간첩 중의 간첩이기 때문에 극도의 깊이 인물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리호남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쌍방울 측은 김성태를 포함해서 박용천 씨를 포함해서 그들은 리호남 씨하고 수십 회 접촉한 정황이 저희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규택 의원님 말씀의 취지대로 하면 그들은 심각한 간첩 중에 간첩을 접촉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대북 접촉 신고를 통일부에 하지도 않고 국정원에 보고하지도 않고 돈도 거래하고 수많은 내통을 하면서 통신 조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체 검찰에서는 조사한 바도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건의 방향을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든가 스마트한 비용을 대납했다는 식으로 방향을 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을 그런 심각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적극 협조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출입 내역, 지금 이화영 증인 또 얘기한 카드 내역은 오늘 처음 나왔지만 술자리, 진술세미나, 짜장면, 갈비탕, 소주, 연어파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안 내고, 내면은 이화영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금방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왜 안 냅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다 교도소 오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뭐 숨기거나 안 내면 수원지검은 또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건데 지금 이런 내용은 위원장님 좀 죄송하지만 법정에서 주장하고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야지 이걸 지금 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전 정말 의문입니다. 저기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이게 왜 직무감찰? 이 재판 내용이 자, 조용하시고요. 이게 정인의 정은 신빙성과 관련된 재판 내용이지. 자, 어떻게 다른 이게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직무감찰입니까? 자, 무슨 놈의 직무감찰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까? 자, 무슨 놈의 조작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 누가 뭘 조작했다? 잠깐만요. 다른 분들, 아니 뭘 조작했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뭘 조작했다는 겁니까? 뭘?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출입국 기록에 뭘 조작을 했습니까? 저희가. 장관님, 예.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의원들도 말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이 답변하면서 흥분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장관으로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거기도 기관 증인석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놈에 뭐 이런 놈에 뭐 이런 투의 말은 그거는 하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 말씀만 좀.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일단 정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하신 겁니다. 표현을 그런 표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한 말씀.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내라는데 안 내면 어떤 인식이 되냐면 떳떳하면 왜 못 내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구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내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판정에서 얘기하지 왜 여기서 얘기하냐? 그런데 이것도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정활동 책임추궁, 정치적 책임추궁,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정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기법에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교도관 34명 또 이화영 증인 본인이 의뢰했던 변호사 2분 전부 다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교도관은 바로 그 투명률이 바로 앞에 있었다니까요. 바로 네,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러면 술을 증인 말대로 계속 그 따라서 먹고 나면 갖다 주고 먹고 나고 갖다 주고 하려고 그러면은 소주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도관들이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주를 그런 페트병 같은 데다가 미리 담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따라주고 이렇게 좋습니다. 연어 술 파티는 한 차례입니까? 한 차례입니다. 네. 지금 연어 술 파티랑 그 짜장면 가지고 자꾸 해외 협박 말씀하시는데 김성태 증인이 엊그저께 증인의 재판에 나와가지고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얻어먹었다고 그 압박 받아서 그 큰 거를 자백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까지 했는데 김성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김성태 씨는 그런 거 아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 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러니까 거의 수원구치소에 좋습니다. 있으면서 그러면 김성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증인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뱀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본인이 자백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증인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죠. 광장이라는 조직 아시죠?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가요? 광장이라는 조직은 아세요? 보좌관 출신 아닙니다. 보좌관 출신 아니라고 네. 광장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아세요? 광장? 네. 광장은 이해찬 전 대표님이 오래전부터 서점 그러니까 이름도 증인이 아니라고 광장이고 물었습니다. 광장에 대해서 뭘 아냐는 겁니까? 광장 조직에 대해서 사무실에 가봤나요? 광장 조직은 이해찬 대표님이 한참 광장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언제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평화부지사 할 때요. 그때는 광장이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